2008년 약 62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VRHCR 공정을 위한 시설이 착공됐다. 축구장 80개 크기의 부지. 완전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공사 기간만 대략 2년 2개월이 걸렸다. 아스팔트를 경유, 등유로 바꾸는 이 공정시설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자 세계 7위의 시설이다. 세계적으로도 시설 자체가 드문 만큼 쉽지 않은 공사였다. 투입된 인원만 연 300만여 명, 건설 비용 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대공사였다. 거대한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땅에 기반을 다지는 작업에도 공을 들였다. 이곳의 지층은 습도에 따라 부피의 변화가 큰 팽창성 지층. 지반이 연약하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진흙벌에 가까운 곳이다. 시공팀은 대형 파일 공사를 감행했다. 지반을 뚫어서 흙을 제거한 뒤 빈 곳에 철근망을 삽입한 것이다. 철근망 하나당 190톤을 지탱한다. 이외에 제3중진류 분해시설 전체에 쓰인 콘크리트 양만해도 20층 높이의 108제곱미터형 아파트 40개 동을 지을 수 있는 분량이 쓰였다. 정제탑의 꼭대기인 타워마스터를 세우는 일도 관건이었다.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정제 같으면은 동일한 규모를 건설하는데, 정육공장을 건설하는데 이게 1천억이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이 고도화 시설을 들 때는 1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배의 투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지반을 다진 후 정제탑의 기초가 되는 직육면체의 철기둥을 세워야 했다. 그리고 상부에 운전실을 올리고 운전실 상단에 크레인을 설치해 빈 공간에 다른 마스터를 올려 끼워 넣는다. 이 작업을 반복해 쌓아올린 정제탑 한 개의 높이는 50m, 폭 4.2m에 이르는 규모다. 높이를 키운 정제탑은 흔들림을 막기 위해 와이어로 고정시켰다. 정제탑 꼭대기에 연결돼 팽팽하게 당겨지는 와이어. 총 12개의 와이어가 정제탑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다. 설치의 모든 과정은 컴퓨터로 통제된다. 날씨는 물론 각 와이어의 하중까지 계산된 값이다.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은 기계보다 사람의 힘이 더 필요하다. 서서히 정제탑이 하늘 가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정유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세우는 일이 남았다. 반응기를 들어 올리는 일도 정제탑을 세우는 일만큼 더디고 어렵게 진행됐다. 거대한 반응기가 세워지는 동안 양쪽의 균형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응기를 지탱하는 와이어에 하중이 골고루 실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반응기는 한쪽으로 기운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드디어 반응기가 제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2년 2개월 만에 VRHCR 공정은 완공에 이른다. 지금 이곳에선 하루 6만 배럴의 아스팔트를 분해하고 약 4만 5천 배럴의 등 경유를 생산해 전량 수출하고 있다. 하루 5억 4천만 원, 연간 약 2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한다. 우선은 방카시를 원료로 했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바렐당 10불 내지 20불 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아스팔트를, 도로나 깔 수 있는 이 아스팔트를 원료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거의 뭐 2배가 나올 수 있는 30불 정도까지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증류탑과 커다란 반응기를 중심으로 거대한 파이프의 숲을 이룬 곳. RFCC와 HCR 공정이 벙커 CU를 주원료로 했다면 이곳 VRHCR 공정은 아스팔트 수준의 초중질유를 경유, 등유로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희가 분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저희가 증류하지 못한 찌꺼기들은 저 가운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나누어져서 드럼에 모이게 됩니다. 이 드럼에서 일정 레벨, 그러니까 일정 높이를 유지한 채 점점 저희는 이제 각각의 분해할 수 있는 곳으로 펌핑하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고압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압 시스템은 이쪽 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린 탄소와 탄소의 고리를 깨게 됩니다. 그 탄소와 탄소의 고리를 깬 다음 그 깬 부분들은 저희가 늘 다른 공장에서도 있는 상압 증류탑, 강압 증류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증류를 하게 되고, 증류를 통해서 저희는 프로덕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벙커 CU보다 더 무거운 아스팔트를 분해하기 위해 이곳에서는 촉매에 수소를 첨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방법상 HCR 공정과 비슷하다. 아스팔트를 수소와 반응시켜 황화합물을 제거한 후 촉매로 남은 성분들을 다시 분리해낸다. VRHCR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고압 반응기 안에서 이루어진다. RFCC 공정과 달리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압력은 높다. 200파 이상의 압력에 40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아스팔트가 분해되기 시작한다. 아스팔트는 액체라기보다는 거의 덩어리 가진 상태. 불순물 함량이 많고 휘발도가 높기 때문인데 압력을 높여 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 2km 이르는 이 복잡하고 긴 파이프라인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아스팔트가 이동하고 있다. 이 VRHCR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기인데요. 그 반응기와 그다음 반응기 안에 있는 그 촉매를 어떻게 띄우는가,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에 있는 촉매는 위로 띄워야 됩니다. 위로 띄운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흔히 그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고 나서 라면을 넣지 않습니까? 그럼 라면이 둥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을 끄게 되면 라면이 면발이 가라앉죠. 이 면발이 가라앉은 상태가 일반적인 그 정유 공장에서 쓰고 있는 반응기 및 촉매의 모습이고요. 저희 이 VRHCR의 반응기는 이 면발이 위로 뜨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촉매하고 그 원료가 서로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반응기 앞으로 촉매가 도착했다. 이 공정에 쓰이는 촉매는 단단하다. 니켈, 몰리브 성분들이 들어있어 수소와 반응하기 좋은 물질이다.
아스팔트가 업그레이드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6시간. 고도화 시설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정은 첨단 제어 시스템으로 24시간 관리된다. 거대한 파이프 숲 사이로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이유다. 정제탑과 반응기, 파이프라인 속에 들어있는 벙커 CU와 아스팔트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가 하면 또 폐수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24시간 원격 제어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는 곳이다. 모든 공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나온 정유의 품질 적합성 여부도 철저히 관리된다. 이곳에서는 황, 벤젠 등의 불순물 함량을 측정한다. 모든 정유들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다. LPG 휘발유에서는 특히 황 함유량 검사가 엄격하다. 또 휘발유의 경우 연료가 연소할 때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옥탄가의 수치가 적절한지, 경유는 엔진 효율에 적당한 발화성이 있는지와 겨울에 어느 온도에서 어는지 꼼꼼히 체크한다. 벙커 CU와 아스팔트는 1차 일반 정제에서 나온 저급의 정유. 원유의 찌꺼기에 해당하는 이 두 정유가 고도화 시설의 주요 재료가 된다. RFCC, HCR 공정의 정유 대상은 벙커 CU. 그동안 대형 엔진의 윤활유나 보일러 연료 등으로 써왔지만 환경 규제로 수요가 감소 추세다. HCR 공정의 분해 대상은 아스팔트다. 아스팔트는 흔히 돌, 모래 등과 섞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불리는 도로 포장재로 쓰여왔다. 이번엔 RFCC 공정에서 촉매를 넣고 분해한 벙커 CU의 변신을 보자. 무겁고 끈적끈적한 벙커 CU가 부드럽고 가벼운 휘발유와 등유, 벙커 CU로 걸러졌다. 수소에 촉매를 넣고 분해 공정한 HCR 공정에서의 벙커 CU도 마찬가지. 휘발유와 경유, 벙커 CU, 아스팔트로 다시 분리돼 나왔다. 이번엔 HCR. 들어갈 때는 100% 아스팔트였지만 나올 때는 LPG 3%, 나프타 10%, 등유와 경유 30%, 가벼운 벙커 CU가 30% 정도 배출됐다. 그렇다면 HCR 공정을 통해서도 분리되지 않은 아스팔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최신 공정인 VGO FCC 공정의 핵심이다. 지난 2010년 12월 이곳 여수에서 또 하나의 고도화 시설의 대역사가 착공됐다. 지금껏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도 원유의 찌꺼기들은 남았다. 그것까지 걸러내 양질의 석유를 만드는 일. 그래서 원유에서 단 하나의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VGO FCC 공정의 궁극적인 목표다. VGO FCC 공정을 통해 정제할 정유는 저유황 벙커 CU. 저유황 벙커 CU에 남은 불순물마저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방법으로는 수소를 이용하지 않고 촉매를 통해 분해하는 방법을 택했다. 제3 중진류 분해 시설까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도화 비율로 하면 28.5%입니다. 근데 제4 중진류 분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고도화 비율이 35.3%가 됩니다. 35.3%라는 거는 그 현존하는 기술로서는 거의 그 최고로 많이 이렇게 분해를 하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해가 거의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 정도로 거의 다 분해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VGO FCC 공정이 완공되면 하루에 5만 3천 배럴의 중진류를 분해하는 고도화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설은 온도는 높지만 압력이 낮고 수소를 사용하지 않아 건설 비용과 생산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경제성이 좋다. 또 연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황화합물 7천만 톤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